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5위 성남 대 2위 수원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패배의 아픔이 있는 수원과 성남. 과연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팀은 어디가 될까요? 서울과 전북이 아주 중요한 승부처에서 만났습니다. 2주의 한 매치 두 번째는 바로 서울 대 전북의 경기인데요. 최용수 최강희 감독의 자존심 대결, 거기에 전북의 우승 향방이 결정되는 경기입니다. 네, 리그 막바지인 만큼 한 경기 한 경기 놓칠 수 없는 대진들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 성남 대 수원의 경기, 송영주 위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성남과 수원은 만나기만 하면은 말 그대로 혈투가 펼쳐지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빅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의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성남의 김학범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후방에는 박준혁 골키퍼가 포백은 왼쪽부터 장하경, 윤영선, 김태윤, 이태희,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은 김철호와 김성준, 그리고 2선 라인은 남준재, 김두현, 레이나, 최전방은 황의조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원의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서정원 감독은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최후방에는 정성용 골키퍼가 포백은 왼쪽부터 양상민, 연재민, 구자룡, 오범석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조성진이, 그 2선 라인은 왼쪽부터 영기훈, 권창훈, 이상호, 서정진이, 최전방은 카이오가 책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2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자, 그리고 3위 입성을 노리는 자, 바로 수원과 성남의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모두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을 획득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4라운드에서 서울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3연승을 달리다가 패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김학범 감독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황의조가 최전방에서 13골을 넣으면서 건재하고요. 2선 라인의 김두현이라든가 남준재, 레이나, 박용지도 득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 수비 라인도 워낙에 많이 비고 그리고 강한 압박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성남의 모습입니다. 성남은 수원을 상대로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 같아요. 반면에 수원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4라운드에서 오반석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제주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죠. 그러면서 2연승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수원도 상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2위를 고수하고 있지만은 3위 포항이 승점 1점 차로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서정원 감독의 고민은 바로 최전방에도 있습니다. 정대세가 떠난 다음에 일리안 선수를 영입했는데 일리안도 그렇고 부상에서 돌아온 카이오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제로톱으로 활용한 서정진도 그렇고 확실하게 득점포로 가동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전방 활약이 떨어진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2선 라인의 공격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영기훈인가 산토스 그리고 이상호 등의 득점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외국인 선수 활약에 대해서는 수원 못지않게 또 성남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정말 두 팀 모두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상대 전적을 본다면 수원이 약간 앞서 있긴 합니다. 근데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1무 1패거든요. 말 그대로 호각세를 보면 되겠고요.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67차례 대결을 펼쳐서 25승 23무 19패로 수원이 약간 앞서 있습니다. 근데 성남은 올 시즌 홈에서 7승 6무 4패를 기록하면서 승률이 무려 58.8%나 돼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수원도 원정 승률이 대단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8승 7무 2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원정에서 65%가 넘는 승률을 보여주니까요. 원정에 강한 자가 승리할 것이냐, 홈에서 강한 자가 승리할 것이냐,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경기는 김두현 선수에게 또 관심이 쏠리는 경기이기도 하죠. 네, 뭐 김두현 선수가 원래 수원 출신이죠. 2001년 수원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원에 있다가 성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영국의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에서 활약을 하다가 2009년에 다시 수원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성남으로 이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원 성남 수원 성남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적을 한 김두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수원에 있었을 당시에는 리그 우승 1회, 그리고 FA컵 우승 2회, 그리고 컵 대회 5회 우승,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 2회 우승 등 수원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고요. 네. 성남에서는 2005년에 이적한 이후에 2015 시즌을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113경기 출전해서 24득점 1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주원 의원께서는 이번 승리 성남의 우세를 점치셨네요. 네. 네. 뭐 수원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성남과 수원의 어떤 그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외국인 선수의 활약도 마찬가지고 황의조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고 뭐 성남에 김두현이 있다면 수원에는 또 권창훈 선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백중세에 놓여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남의 홈이기 때문에 성남에 좀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송 의원께서는요. 네, 저는 양 팀이 정말 치열하게 대결을 펼치겠지만은 네. 무승부를 거두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성남도 분명히 기동력이라든가 압박에서는 강점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황의조, 김두현 앞세운 한 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2선에서 한 번 터지면 무서우니까 한 번 치고 받고 이러면서 무승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각각 성남 무승부를 예측했으니까 저는 수원의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결국은 이주원 해설위원이 얘기한 인물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데 성남은 김두현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황의조 선수로 바꿀까요? 네, 김두현 선수가 올 시즌 활약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김두현 선수 같은 경우에 올 시즌 리그 31경기에서 7골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줘요. 김두현이 그라운드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남 선수들의 투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김두현은 좀 전에 이주원 해설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대해서 이 성남 선수들에게 많이 알려주면서 팀을 이끌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주요 선수로 뽑았고요. 자, 수원은 김두현에 대적하는 자 염기훈이죠. 네, 염기훈을 앞세운 공격 루트가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압박에 의해서 공격 루트가 뚫리지 않을 경우에는 염기훈에게 패스를 한 다음에 염기훈이 마무리를 져줍니다. 그러니까 염기훈이 골을 기록하든 크로스를 올려주든 패스를 해주든 그러면서 염기훈을 활용한 공격 루트가 힘을 발휘하면 수원의 득점포가 가동이 되거든요. 근데 염기훈이 묶이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염기훈이 수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올 시즌 리그 31경기에서 7골 1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주요 선수를 염기훈으로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남 대 수원의 경기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 서울대 전북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 위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뭐 전북 입장에서는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역시 서울 역시 FA컵 결승을 앞두고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먼저 홈팀인 서울의 포메이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키퍼의 유상훈, 수비라인의 김동우, 오스마르, 이훈이, 그 앞에 고강민, 박용우, 차두리, 그리고 공격 라인은 몰리나, 다카아기, 아드리아누, 윤일록 선수가 포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북입니다. 골키퍼의 권순태, 왼쪽에 박원재, 중앙수비수의 김영일, 윌킨슨, 오른쪽에 김기희, 그리고 그 앞에 최보경, 공격 라인에는 레오나르도, 이재성, 루이스, 이근호, 이동국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서울은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요 3위 싸움에 진입을 했고, 반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 모두 패배를 하면서 좀 가라앉은 모습이죠. 네, 하지만 서울도 마냥 웃을 수만 없습니다. 매 경기 지금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3백 포지션, 포메이션 들고 나오면서 안정적인 수비에 있는데 요즘 그런 단단한 수비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박주영 선수가 나간 이후에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에 아드리아노의 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막강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지금 윤일록 선수가 자주 좀 기용되고 있는데 윤일록 선수의 활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더욱더 중요시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은 우승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럴까요? 조금 요즘에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좀 동기부여를 심어줘야 되고 레오나르도, 이근호의 활발한 측면 공격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측면 공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전북은 수비 라인에서 후반에 분명히 윤주태가 좋고 투입
투입이 될 겁니다. 별로 큰 교체 카드의 패턴이 별로 바뀌지 않는 최용수 감독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윤주태가 투입이 됐을 때 윤주태만 잘 막아낸다면은 네. 지난 성남전에서도 윤주태가 교체 투입된 이후에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선수만 잘 막아낸다면은 전북이 후반 막판을 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윤주태를 막는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북 선수단의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이 전북이 이기면은 우승이 확실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우승을 하고 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우승 경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수원과 서울이 네. 비기거나 패하게 된다면은 전북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즉 네.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과 맞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수원이 승리를 하지 못하면 전북이 우승을 확정짓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과연 서울이 전북이 우승하는 그 장면을 계속 지켜만 볼까요? 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최강희 감독도 그렇고 네. 최용수 감독도 그렇고 자존심 대결은 항상 이기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안방에서 전북의 우승을 최용수 감독이 지켜본다? 제가 보기에는 억장이 무너지죠.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경기는 서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은 이제 3위 탈환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북전에서 승리를 거둘 필요성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전북전 이후에 인천과의 FA컵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FA컵 결승전이 펼쳐지기 전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고요. 서울 입장에서 남은 경기가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세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북전, 그리고 인천과의 FA컵 결승전, 그리고 나서 슈퍼매치거든요. 또 슈퍼매치는 서정원 감독하고의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으로서는 이 세 경기를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 또 이번 서울에서는요, 이번 시즌 지인 기록에 도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마르 선수죠. 네, 34라운드 전 라운드를 지금 풀타임으로 소화하고 네. 있습니다. 오스마르가 스플릿에서 남은 이제 4경기를 모두 뛰게 된다면은 필드 플레이어로서 전 경기 풀타임 출전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K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전 경기 풀타임으로 활약한 선수는 90년대 이후로 보면 최영일, 조성환, 김기동 선수인데요. 13년간 깨지지 않는 대기록입니다. 승강제가 실시된 이후 정경기 풀타임 출전은 오스마르가 처음이고요. 오스마르는 수비수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적은 선수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 선수가 이제 서울에 영입됐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선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색무취하고 뭐랄까 좀 특이한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장점이었어요. 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소화를 해 나가면서 맞아요. 팀에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 시즌 막판에는 도움도 기록해주고 있고 본인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용수 감독에게는 보배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오스마르 네. 선수가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시즌을 마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오스마르가 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C 서울에서는 야디에 이은 제2 레전드가 탄생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서울에는 윤일록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드리아노의 짝을 찾고 있는데 네. 이제는 윤일록 선수가 아드리아노의 보좌진, 그러니까 보좌를 하는 선수가 아닌 본인이 주체가 돼서 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전북의 수비 라인을 흔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일록 선수의 어떤 그 활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키 플레이어로 뽑아봤고요. 전북은 이근호 선수입니다. 좀 기복 있는 플레이가 좀 많아요. 어떤 경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경기는 거의 화면에도 잡히지 않다시피 하면서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근호 선수가 잘할 때면 이동국 선수도 살아납니다. 그만큼 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이근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근호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플레이어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특히 이번 서울대 전북 경기는요, 저희 TBS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장지연 해설위원과 이진우 캐스터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집관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경기 관전 포인트도 좀 살펴볼까요? 네, 포항과 아이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목이 그냥 탁 막혔어요. 오, 네. NG로 안 끌어가는. 네, 포항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네. 포항과 제주의 경기인데요. 포항은 1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요. 네. 제주는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주가 상위 스프릿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고춧가루의 맛을 포항이 피할지 아니면 네. 직통으로 맞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대전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때문에 제가 목이 막혔어요. 정말로 목 막히는 경기입니다. 패배하면 그대로 내가 간다 챌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 경기는 사흘을 두고 양 팀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전남과 울산 하이 스플릿에 있는 팀인데요. 그냥 뭐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농담이고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뭐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종임을 잘 거둬야 되겠죠. 네. 이 두 팀 간의 대결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네. 광주 대 인천. 여기서는 인천이 중요합니다. 인천은 FA컵 결승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인천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말 클래식뿐만 아니라 챌린지에서도 정말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다면서요. 네, 챌린지에서도 빅매치가 있습니다. 수원FC와 대구가 대결을 펼치거든요. 현재 챌린지 1위가 대구고요. 네. 3위가 수원FC입니다. 근데 양 팀의 승점 차가 3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막판에 K리그 챌린지 순위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기거든요.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